저는 면접 볼 때 영업 계획서를 갖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제출을 하면은 적극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갖고 갔었는데 면접관분들 중에 한 분이 반칙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영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증권사 PB 직무 합격한 윤동기라고 합니다. 제가 7월부터 정확히 커리어 하이를 시작을 해서 이번 최종 합격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이전에는 딱히 취업 준비는 안 했고 투자 경험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우선 저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영학부를 전공을 했고 학점 같은 경우는 한 3점 중후반 딱 그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26살인데 대학교 막학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딱 지원을 했을 때 투자자산 운용사랑 퍼마 2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뭔가 내세울 만한 거라고 하면은 교내 모의 투자 대회랑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좀 서비스직을 많이 했었고 뭐 명품 매장 이런 데서 고객 응대했던 거나 뭐 다른 옷가게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이 있긴 한데 자소서에 그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좀 진로를 많이 고민을 했어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경영 가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경영학부에 발을 담궜습니다. 일단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체감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냥 딱 마지노선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고 내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투자 동아리라던가 투자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커리어에서 많은 현직자분들도 만나고 그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또 내가 시간을 쌓아가면서 시황을 분석한다던가 등의 활동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희망하게 된 계기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주식이 되게 재밌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PB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커리어 하이 학습관이나 서머스쿨 이런 과정을 들으면서 만난 사람들이랑 주식 얘기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증권사를 희망을 했거든요. 운용사랑 증권사랑 무슨 차이가 있고 뭐 무슨 직무가 있고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하려면 뭘 해야 될지부터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커리어에 신청하고 학습관도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철호 대표님 일주일에 2번씩 상담도 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 드리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리어 하이를 알게 된 계기랑 도 비슷한데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근데 자기들끼리 떠들거든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항상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에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이것만 한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커리어 하이 유튜브를 보고 서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또 현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이분들의 인사이트가 훨씬 깊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몇 번 찾아보는 것보다 실제 현직자랑 10분의 대화가 더 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런 데서 많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전화가 와가지고 편하게 하시죠. 제가 면접 전날에 엔진 오일이 터져가지고 차가 견인됐거든요. 근데 방금도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뭐 또 뭘 갈아야 된대요. 이런 일이 한 달에 지금 한 3번째 발생하고 있어서 액땜물에서 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태도도 생기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아갈 이런 자세가 면접에서 되게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가장 의미 깊었던 거는 저는 시황 분석을 할 줄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뉴스 챙겨보고 그냥 이런 소식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그 커리어 하이 시황 수업 들으면서 직접 시황을 쓰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거를 직접 내가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 내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서 그런 부분이 뭐 단순히 이런 PB라는 직무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고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관심도 점차 다른 데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만의 뷰가 생기니까. 네, 무작정 그냥 찾아가서 저 취업 준비하는 학생인데 혹시 그 PB분들과 상담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꼭 명함이라도 한번 받아온다던가 아니면 뭐 문자라도 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접점을 많이 만들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좀 했었으니까 같이 투자 스터디 하는 그쪽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긴 했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진행했던 그 청년 일경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는 PB여서 자산운용사 마케팅 직무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뭐 리서치, 디지털, 대체 투자가 되게 다양했던 것 같고 인턴이 없으신 분들이 관련 직무 역량을 쌓기에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랑도 같이 하고 있고 현직자의 그런 인사이트를 듣고 실무와 가까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면접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턴이 없지만 그나마 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해서 현업에 가까운 활동을 해봤다는 게 그게 현직자들 입장에서 좋게 보더라고요. 자기소개서 몇 개 정도 쓰신 것 같아요? 한 15개? 20개? 우선 저는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1차를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면접 전략까지 포함해서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증권사를 쓸 때도 지금 이 증권사 상황이 어떻지? 어떤 인재를 여기서 요구하지? 그래도 이런 쪽을 좀 더 연구하겠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자소서를 썼고 이게 나중에 면접 들어가서 어떤 나의 최종 미리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처음 써본 자소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막막하고 그랬었는데 철호 대표님한테 그런 오피스 아워라던가 체크업 미팅 시간에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잡아봤는데 어떠냐, 최악이다 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확실히 대표님이 그런 전반적인 자소서라던가 면접 부분에서도 인사이트가 넓으셔서 그 부분에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쇼딩 한 3-4번은 봤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에서 제 위치를 판단했을 때 당연히 직무 역량을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타 지원자들에 비해 좀 정량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직무 역량을 쌓으려고 다른 계약직도 많이 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붙지 않더라도 자소서를 쓰기도 하고 면접도 봐보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예행 연습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은 지원해라.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합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그 청년 일경험 때 프로젝트형 인턴십 네,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했던 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이후에도 그 담당 현직자분이랑 꾸준히 연락하면서 업계 관련 정보도 많이 듣고 채용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다른 분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영업계획서를 갖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면접 전에 이거를 먼저 제출을 하면은 그래도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갖고 갔었는데 면접관 분들 중에 한 분이 반칙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영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어필했었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저는 개인 투자를 해보긴 했는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진짜 개인 투자 잘하고 뭐 몇 억을 벌었다거나 이런 사람도 실제 면접장에 가서 개인 투자 잘하면 운용력을 하던가 본인 개인 투자 하시지 왜 왔어요? 라고 오히려 역공을 받기 때문에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겠지만 오히려 PB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자산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고 영업력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때 1분 자기소개 때 말을 했거든요. 나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점도 다양하게 가봤고 여기로 가봤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진짜로 그냥 눈이 번쩍 뜨이셨고 그 질문을 저한테만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은 본인의 컨셉을 정하고 오늘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컨셉을 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겠다를 확실히 정하고 추가적으로 어필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직자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해당 회사가 왜 그 인재를 뽑는지 그런 것도 사실 연락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거든요. 이 회사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저는 커리어 하이를 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그냥 시원하게 한턱 내시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좀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저 오늘 떨어졌습니다. 서로 응원해주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게 더 긍정적이고 계속 네트워킹 쌓아서 나중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증권사라는 게 되게 격이 높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유의미한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지금 내 걸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뭐 서류를 계속 통과하려고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량적인 스펙들 1차 통과 영일 뿐인 거고 나아가서 더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성장에 있으면은 결국 글로 수렴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계속 열심히 해서 시간을 쌓아 나가면은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주고 어떤 부분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정영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의아함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나다운 걸 하자거든요. 남들이랑 똑같이 투자학회에서 뭘 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차별화를 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취준이라는 게 되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알아가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 붙으려면 내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준비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CFA 레벨 3 있다고 다 붙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